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마주쳤을 때 당신은 그 속에 사람이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는가? 언제 이렇게 주름이 깊어졌지? 언제부터 눈가가 이렇게 처졌지? 흰 머리는 또 언제 이렇게 늘었나? 손으로 얼굴을 쓸어보지만 20년 전 그 탄력은 어디에도 없다. 거울 속 얼굴은 분명 나인데 마음 속에 있는 나와는 너무 멀어 보인다. 그래서 당신은 한숨을 쉬고 고개를 돌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 한숨 속에 하나의 질문이 숨어 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을까?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나는 니체다. 프리드리히 니체. 19세기를 살았던 철학자. 세상이 강함과 젊음만을 떠받들 때 나는 오히려 상처 입은 존재, 실패한 존재, 약해진 존재의 편에 서고자 했던 사람이다. 나 자신이 평생 약한 몸을 안고 살았기 때문이다. 두통과 시력 문제로 책을 제대로 읽지도 못했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외로웠으며, 사랑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바로 그 약함 속에서 나는 물었다. 약해진다는 것, 늙어간다는 것, 무너져간다는 것이 정말 인생의 끝일까? 아니면 그것은 다른 종류의 시작일 수 있을까? 음악이 천천히 잦아든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한국의 60대 당신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몸이 약해지고 주름이 늘어나고 흰머리가 늘어날 때 그것을 부끄러움이나 상실이 아닌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 젊음이 전부라는 세상의 거짓말에 맞서 늙음이야말로 깊이와 무게를 가진 삶의 진짜 얼굴이라는 이야기. 당신은 지금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보라. 오늘 이 시간이 끝날 즈음 당신은 그 거울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른 시선이야말로 철학이 시작되는 자리다. 요즘 텔레비전을 켜면 무엇이 보이는가? 예능 프로그램에는 20대, 30대의 얼굴이 가득하다. 광고에서는 동안의 비밀, 10살 어려 보이는 피부, 주름 제로 크림이 끊임없이 쏟아진다. 유튜브를 켜도 마찬가지다. 50대인데 30대로 보이는 법, 나이를 속이는 메이크업, 절대 늙지 않는 운동법. 세상은 마치 늙음을 하나의 재앙처럼, 숨겨야 할 결함처럼 말하고 있다. 당신도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심코 자신의 얼굴을 만져봤을 것이다.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늙어 보이지?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면 당신은 거울을 멀리하게 되고 사진 찍는 것을 피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조금씩 두려워진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젊음만이 가치 있고 젊음만이 아름답고 젊음만이 의미 있다고 외치는 세상.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정말 그럴까? 젊음만이 전부일까? 나는 이런 사회를 가치 전도의 사회라고 불렀다. 가치 전도란 무엇인가?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뒤집혀 있다는 뜻이다. 강함만을 칭찬하고 약함을 숨기려는 문화, 성공한 사람만 띄우고 실패한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지우려는 태도. 이런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젊음을 숭배하는 사회는 사실 죽음과 늙음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늙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늙음은 죽음을 떠올리게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젊은 척을 하고 젊어 보이려고 애쓴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들은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빠져든다. 왜냐하면 시간은 멈출 수 없고 늙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니까. 당신도 그 불안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회사에서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세상이 나를 끝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젊은 세대는 나를 옛날 사람이라고 부른다. 아버지는 요즘 세상 물정을 모르세요. 어머니,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당신은 조금씩 움츠러든다. 나는 여기에 있는데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젊음이 전부라는 말은 사실 깊이가 없다는 고백일 뿐이다. 젊음의 피부는 매끈하지만 그 속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가 많다. 젊음의 눈은 밝지만 아직 세상의 어둠을 깊이 본 적이 없다. 젊음의 목소리는 힘차지만 아직 진짜 고통을 겪어본 사람의 무게를 갖지 못했다. 반대로 늙음은 어떤가? 늙음의 얼굴에는 주름이 있다. 하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당신이 살아온 날들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늙음의 몸은 약하다. 하지만 그 약함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왔는지를 말해준다. 늙음의 목소리는 느리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는 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여유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묻자. 젊음과 늙음, 둘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가 아니? 애초에 그런 비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젊음은 가능성의 시기다. 하지만 늙음은 이야기의 시기다. 젊음은 아직 읽히지 않은 책이지만 늙음은 이미 한 권 이상 써내려간 책이다. 그리고 그 책은 아직 제대로 읽히지 않았을 뿐이다. 세상은 당신에게 젊음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한다. 아니다. 젊음이 끝났다는 것은 이제야 비로소 당신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내 이야기를 조금 해야겠다 나. 프리드리히 니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람들은 나를 강한 사상가, 초인을 외친 철학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를 마치 강철 같은 육체와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상상하곤 한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나는 평생 약한 몸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나는 건강하지 못했다. 두통이 끊이지 않았고 눈이 나빠서 책을 오래 읽을 수 없었다. 위장도 약해서 음식을 가려 먹어야 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힘들었다. 대학 교수가 되었지만 몸이 견디지 못해 일찍 그만두어야 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했지만 거절당했다. 친구들조차 나를 오해하고 떠나갔다. 말년에는 정신까지 무너져 거리에서 쓰러졌고 그 후로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돌봄 속에서 10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나는 튼튼한 영웅이 아니었다. 오히려 늘 아픈 몸, 괴로운 마음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약함이 나를 철학자로 만들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당연하게 여긴다. 힘센 사람은 힘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나는 늘 아팠기 때문에, 늘 약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물어야 했다. 이 고통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약한 몸을 안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고통을 미워하지 않았다. 고통은 고통일 뿐이다. 아프면 아픈 것이다.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도 않았다. 대신 나는 이렇게 물었다. 이 고통과 함께 나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이 나의 철학을 만들었다. 당신도 지금 나와 비슷한 자리에 있다. 당신은 젊을 때보다 훨씬 많은 상처를 안고 있다. 몸도 예전 같지 않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자다가도 이유 없이 깬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 어제 뭘 먹었는지도 가끔 헷갈린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주목하지 않는다. 당신은 가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정말 그런가? 당신의 약함은 정말 쓸모없는 것인가? 아니면 그 약함이야말로 당신이 이제야 비로소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된 자리는 아닐까? 젊을 때 당신은 강했다. 그래서 밤을 새워도 괜찮았고 무리해서 일해도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강함 속에서 당신은 멈출 줄 몰랐다. 당신은 쉬지 않았고 돌아보지 않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앞으로만 달렸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 당신은 약해졌다. 그래서 천천히 걷게 되었다. 그래서 자주 멈추게 되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느림 속에서 당신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의 각도, 손주가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대화의 무게. 이런 것들은 빠르게 달릴 때는 보이지 않는다. 느려졌을 때, 약해졌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늙음과 약함은 더 이상 쓸모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힘과 통찰이 시작되는 자리일 수 있다. 젊음의 힘이 속도와 강함의 힘이었다면 늙음의 힘은 깊이와 인내의 힘이다. 젊음의 눈이 넓게 보는 눈이었다면 늙음의 눈은 깊게 보는 눈이다. 당신은 지금 약해진 몸을 안고 있다. 하지만 그 약함과 함께 당신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오늘 당신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계단처럼 생각한다. 어릴 때는 아래쪽에 있고, 젊을 때는 한창 올라가고, 중년에는 정점에 이르고, 노년에는 내려간다고. 마치 늙음은 추락이고, 끝이고, 패배인 것처럼. 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 인생은 계단이 아니다. 인생은 여러 번의 변신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다. 나는 되기라는 말을 자주 썼다 되어간다는 것, 변해간다는 것. 인간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늘 무엇인가로 되어가는 존재다. 어린아이는 청년이 되고, 청년은 어른이 되고, 어른은 노인이 된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낡아지는 과정이 아니다. 이것은 변신의 과정이다. 나는 한때 낙타, 사자, 어린아이라는 비유를 썼다. 처음에 인간은 낙타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는 존재다.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묵묵히 짊어지고 간다. 그 다음에는 사자가 된다. 사자는 나는 원한다 하고 외치며 자기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린아이가 된다.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아무런 부담 없이 그저 존재 자체를 즐긴다. 이 비유를 당신의 인생에 대입해보라. 당신이 젊었을 때 당신은 낙타였을 것이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아이들을 키워야 했고,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했다. 당신은 무거운 짐을 지고 걸었다. 때로는 숨이 막혔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것이 당신의 의무였고 책임이었으니까. 그리고 중년이 되어 당신은 사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제는 조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쉽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당신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조금씩 자기 길을 만들어 갔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어린아이가 될 차례다. 어린아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60대가 무슨 어린아이냐고. 하지만 내가 말하는 어린아이는 철없는 아이가 아니다. 내가 말하는 어린아이는 더 이상 무거운 짐에 짓눌리지 않고 자기 존재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된 사람이다. 당신은 이제 은퇴했다. 아이들은 이미 다 컸다. 더 이상 당신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은 많지 않다. 물론 새로운 고민들이 있다. 건강, 경제적 불안, 외로움. 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이제 조금 더 자유롭다. 이제는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시간이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신답게 살 시간이다. 그렇다면 늙어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추락이 아니다. 그것은 변신이다. 다른 형태로 변해가는 것이다. 예전에는 힘으로 들던 짐을 이제는 요령과 도구로 드는 법을 알게 되는 것. 젊을 때는 참지 못했던 일을 이제는 담담하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된 것. 몸은 약해졌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훨씬 깊어진 것. 말은 느려졌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게 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변신이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새로운 형태로 변신하고 있는 중이다. 나는 초인이라는 말을 썼다.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한다. 초인을 마치 슈퍼맨 같은 존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인간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초인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넘어서려는 사람이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 안에서 자기만의 길을 계속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60대의 당신도 초인이 될 수 있다. 아니, 오히려 60대야말로 진짜 초인이 될 수 있는 나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젊음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났으니까. 당신은 이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만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어떤 변신의 시기에 있는가? 몸은 약해졌지만 과거와는 다른 어떤 힘과 눈을 갖게 되었는가? 당신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고 싶은가? 이 질문들을 천천히 당신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를 바란다. 거울 앞에 서보라. 천천히. 당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라. 주름이 보일 것이다. 눈가, 이마, 입 주변, 목. 젊을 때는 없었던 선들이 이제는 얼굴 전체에 새겨져 있다. 흰 머리도 보일 것이다. 염색을 해도 금방 다시 올라온다. 손등을 보라. 거기에도 주름이 있고 핏줄이 도드라져 보이고 검버섯 같은 것들이 생겨 있다. 당신은 이것들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쉰다. 나이가 들었구나.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 그리고 거울을 피하고 사진 찍는 것을 거부하고 가능하면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다르게 보기를 제안한다. 주름을, 흰 머리를, 처진 살을 시간의 공격이 아닌 삶의 기록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너의 얼굴에는 내가 살아온 날들이 적혀 있다. 주름은 너의 웃음과 울음, 싸움과 화해의 흔적이다. 눈가의 주름은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를, 이마의 주름은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는지를, 입 주변의 주름은 얼마나 많은 말을 했고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를 말해준다. 당신의 손을 보라. 그 손으로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 아이를 안았고, 밥을 지었고, 빨래를 했고, 일을 했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었다. 당신의 손등에 있는 주름은 바로 그 모든 일들의 기록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는 증거다. 당신의 허리를 생각해보라. 지금은 아프고 굽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허리로 당신은 얼마나 많은 짐을 졌는가? 아이를 업고 다녔고, 쌀가만 일을 날랐고, 밤늦게까지 일을 했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서서 통근을 했다. 당신의 허리는 지금 아프지만 그 아픔은 당신이 버텨온 세월의 무게를 말해준다. 젊음의 얼굴은 가능성의 얼굴이다. 아직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백지와 같다. 그래서 매끈하고 밝고 빛난다. 하지만 늙음의 얼굴은 이야기의 얼굴이다. 거기에는 이미 수많은 장면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주름이 있고 얼룩이 있고 흔적이 있다. 하지만 바로 그 흔적 때문에 늙은 얼굴은 깊이를 갖는다. 당신은 젊은 사람의 얼굴과 늙은 사람의 얼굴을 비교한다. 그리고 젊은 얼굴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하나의 기준일 뿐이다. 매끈함과 탄력이라는 기준. 하지만 아름다움에는 다른 기준도 있다. 깊이와 무게라는 기준. 이야기와 의미라는 기준. 어느 것이 더 나은가? 빈 백지가 나은가? 아니면 이야기로 가득 찬 책이 나은가? 백지는 깨끗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야기로 가득 찬 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다.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라. 이번에는 한숨 쉬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라. 이 주름들은 내가 살아온 날들의 기록이다. 이 흰 머리는 내가 견뎌온 세월의 증거다. 이 얼굴은 내가 도망치지 않고 버텨온 삶의 얼굴이다. 당신의 손등을 바라보라. 그 주름 사이사이에 누구를 키우고 누구를 위해 밥을 짓고 무엇을 버티며 살았는지가 숨어 있다. 그것을 발견하라. 그것을 인정하라.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늙은 몸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버틴 시간의 증거다. 그 자체로 이미 한 권의 책이다. 그리고 그 책은
아직 제대로 읽히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는 당신 스스로 그 책을 읽어줄 차례다. 사람들은 늘 비교한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 같은 것이다. 당신도 그렇다. 길을 가다가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을 보면 무심코 비교하게 된다. 저 사람은 아직도 건강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지? 저 사람은 나이 들어도 멋을 잃지 않았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졌지? 저 사람은 은퇴하고도 바쁘게 사는데 나는 뭐 하는 것도 없네. 텔레비전을 켜도 마찬가지다. 같은 60대인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화면에 나와서 활약하고 있다. 젊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당신은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진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하지만 나는 말한다. 비교는 타인의 삶을 숭배하는 동시에 너 자신의 삶을 모욕하는 일이다. 당신은 저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을 살았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았다. 저 사람이 겪은 고통과 당신이 겪은 고통은 다르다. 저 사람이 가진 조건과 당신이 가진 조건은 다르다. 저 사람이 선택한 길과 당신이 선택한 길은 다르다. 그런데 왜 당신은 저 사람의 기준으로 당신 자신을 평가하는가? 왜 당신은 저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당신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다. 나는 가치의 재평가를 말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는 것이다. 세상이 말하는 좋음과 나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나 스스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당신이 진심으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잠시 생각해보라. 당신 주변에 당신이 정말로 멋있다고 느낀 어른이 있었는가? 그 사람은 연예인이 아니다. 당신이 직접 아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무엇이 당신에게 아름답게 느껴졌는가? 아마도 그것은 외모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 사람의 눈빛이었을 것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을 것이다. 말투였을 것이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남을 탓하지 않는 태도였을 것이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존재감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이다. 피부가 매끈하고 몸매가 날씬한 것은 일시적인 아름다움이다. 하지만 사람의 태도, 말투, 눈빛, 그런 것들은 오래 남는 아름다움이다. 그리고 그런 아름다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진다. 당신은 지금 몸은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다른 것이 있다. 손주와 눈을 맞추고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인내심. 사람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여유. 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것도 지나간다는 것을 아는 담담함. 이런 것들은 젊었을 때는 갖지 못했던 것들이다. 이것들은 오직 나이가 들고 많은 것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이다. 당신은 유행하는 옷을 입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나에게 편안하고 나답게 느껴지는 옷을 고르는 안목이 있다. 당신은 세련된 외모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표정과 목소리가 있다. 그렇다면 비교를 멈추라. 남과 당신을 비교하지 마라. 젊은 당신과 지금의 당신을 비교하지도 마라. 대신 지금의 당신이 가진 것을 바라보라. 지금의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 지금의 당신만이 가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라. 노년의 아름다움은 타인의 기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나답게 서 있는 태도에서 나온다. 나만의 속도로 걷고, 나만의 말투로 말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진짜 멋이다. 당신은 지금 그 멋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아니,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단지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나는 평생 하나의 태도를 추구했다. 그것은 라틴어로
아모르 파티라고 부른다 번역하면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 말을 오해하지 마라. 이것은 체념이 아니다. 어쩔 수 없지. 받아들이자는 식의 포기가 아니다. 아모르 파티는 훨씬 더 강렬한 태도다. 그것은 이 삶 전체를 껴안고 다시 한번 선택하듯이 긍정하는 태도다. 나는 또 하나의 개념을 말했다. 영원회귀라는 개념이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다. 만약 당신의 삶이 똑같이 다시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래도 그 삶을 다시 살 수 있겠는가?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 모든 고통, 모든 실수, 모든 후회가 그대로 다시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래,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무서운 질문이다. 당신은 아마도 아니요라고 대답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에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너무 많았으니까. 당신이 후회하는 선택들이 있으니까. 당신이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묻는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지운다면 지금의 당신도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그 실수와 후회가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이 가진 깊이도 없었을 것이 아닐까? 당신은 60대다. 당신은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을 했다. 잘한 선택도 있고 후회되는 선택도 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 당신은 성공도 했고 실패도 했다. 당신은 사랑했고 미워했고 후회했고 용서했다. 이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다. 좋은 일만 있었다면 당신은 이렇게 깊은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실수가 없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고통이 없었다면 당신은 고통받는 사람에게 공감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모르 파티는 이 모든 것을 긍정하는 태도다. 내 인생에서 나쁜 일들을 지워버리고 싶다가 아니라 그래도 그것이 나를 만든 재료였다라고 인정하는 태도다. 물론 쉽지 않다. 당신에게는 정말로 지우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돌아가신 분에게 미안한 말, 자식에게 했던 화, 친구와의 관계에서 저질렀던 실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당신은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묻는다. 그 순간들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다면 정말로 지울 것인가? 그렇게 한다면 그 이후에 당신이 배운 것들도 함께 사라지지 않을까? 그 아픔 때문에 당신이 더 조심스러워진 것, 더 겸손해진 것, 더 다정해진 것들도 함께 없어지지 않을까? 아모르 파티는 완벽한 삶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다. 불완전한 삶, 상처투성이인 삶, 실수로 가득한 삶을 그대로 긍정하는 것이다. 완벽했으면 좋았을 텐데가 아니라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나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에게 제안한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당신의 삶을 돌아보라. 좋았던 순간들도 나빴던 순간들도.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라.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나의 삶이다. 다시 젊어질 수는 없지만 지금의 나를 책임질 수는 있다. 나는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나는 여기까지 왔다. 이런 문장들을 스스로에게 건네보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진심이 담기기 시작할 것이다. 아모르 파티는 젊은이의 모험 정신이 아니다. 아모르 파티는 늙은이의 깊은 용기에서 더 잘 피어나는 철학이다. 왜냐하면 늙은이는 이미 많은 것을 겪어봤으니까. 늙은이는 이제 아름다운 환상 없이도 삶을 긍정할 수 있으니까. 당신은 지금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다. 당신의 주름과 흰머리와 약해진 몸과 함께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 나는 이 삶을 다시 살 것이다. 이 모든 고통과 기쁨과 함께. 그것이 아모르 파티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유다. 젊음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다. 매끈한 피부, 탄력 있는 몸,
밝은 눈. 젊은 사람이 방에 들어오면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린다. 젊음은 빛을 발한다. 젊음은 눈에 띈다. 하지만 노년의 아름다움은 다르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천천히 스며드는 아름다움이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마음에 남는다. 나는 스타일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스타일은 단순히 옷을 잘 입는 것이 아니다. 스타일은 나만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나만의 말투, 걷는 법, 웃는 법,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스타일이 된다. 젊을 때는 스타일을 만들기 어렵다. 왜냐하면 아직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모르니까. 젊은 사람은 이것저것 시도해본다.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이 말투도 써보고, 저 말투도 써보고. 하지만 아직 정착하지 못했다. 아직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르다. 나이가 들면 당신은 이제 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은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는다. 노년의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첫째, 눈빛이다. 나이 든 사람의 눈빛은 젊은 사람의 눈빛과 다르다. 젊은 사람의 눈은 빠르다. 이것저것 둘러보고 빨리 판단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의 눈은 느리다. 천천히 보고 깊이 본다. 많은 것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금 느리고 깊은 눈빛. 당신도 그런 눈빛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어떤 어른이 당신을 바라볼 때 그 눈빛이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었던 경험. 그 사람은 당신을 판단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았다. 그런 눈빛은 젊은 사람에게는 없다. 그것은 오직 나이가 들고 많은 사람을 만나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태도다. 나이 든 사람은 사소한 일에 쉽게 흥분하지 않는다. 젊을 때는 달랐다.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났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참을 수 없었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답답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세상 일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한다. 급하게 판단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다. 이것은 지혜다. 세상을 많이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담담한 태도. 셋째, 말투다. 나이 든 사람의 말에는 무게가 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남는다. 괜찮다. 다 지나간다. 너는 너답게 살아라. 이런 짧은 말들이 젊은 사람이 하면 가벼워 보이지만 나이 든 사람이 하면 힘이 된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 그 사람이 살아온 경험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노년의 아름다움이다. 이것은 외적인 멋이 아니다. 이것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멋이다. 그리고 이런 멋은 사람의 마음 속에 오래 남는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은 지금 어떤 눈빛을 갖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말투로 말하고 있는가? 만약 당신이 아직도 나는 볼품없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라. 당신의 볼품없음은 어쩌면 겉모습에 대한 기준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의 눈빛, 태도, 말투를 본 사람은 당신을 다르게 기억할 것이다. 오늘부터 당신이 바꿔볼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제안한다. 급하게 말하지 않기. 누군가 말할 때 끝까지 듣고 대답하기. 괜히 자기를 깎아내리는 농담 줄이기. 나 같은 늙은이가 나는 이제 쓸모없어 같은 말 하지 않기. 젊은 세대를 만났을 때 내 때는 말이야라는 말 대신 너는 너대로 해봐라. 나는 여기서 지켜볼게 라고 말해보기.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스타일을 만든다. 그리고 그 스타일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아름다움이다. 젊음이 주는 아름다움은 겉에서 빛난다.
하지만 늙음이 주는 아름다움은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 남는다. 당신은 지금 그런 아름다움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했다. 젊음 숭배에 대한 비판, 늙음의 가치, 변신으로서의 늙음, 삶의 기록으로서의 주름, 비교에서 벗어나기, 아모르 파티, 노년의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5가지 작은 연습을 제안하려고 한다. 이것들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아주 작고 구체적인 것들이다. 하지만 이 작은 연습들이 조금씩 당신의 시선을 바꿔줄 것이다. 첫 번째 연습, 거울 앞에서 한숨 대신 인정의 말을 건네기. 오늘 집에 돌아가서 거울 앞에 서보라. 세수를 하거나 머리를 빗거나 그냥 지나가다가 거울을 마주쳤을 때, 평소라면 당신은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에이, 나이 들었네 라고 중얼거렸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해보라. 거울 속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라. 그래, 이 얼굴이 지금까지 버텨온 얼굴이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괜찮다. 그냥 한번 말해보라. 소리내서 말하지 않아도 좋다. 마음속으로만 말해도 좋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 주문이 아니다. 이것은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연습이다. 당신의 얼굴은 젊지 않다.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얼굴은 당신이 살아온 시간의 얼굴이다. 그것도 사실이다. 두 번째,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한 번쯤 인정해보라. 두 번째 연습, 젊은이와 나를 비교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 다른 문장으로 바꾸기. 길을 가다가, 버스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당신은 젊은 사람을 본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비교한다.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알아차려라. 그리고 그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라. 나는 이미 저 나이를 살아봤다. 이제는 다른 길을 걷는 중이다. 이것은 열등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른 관점으로 보는 연습이다. 당신은 이미 20대를 살았고, 30대를 살았고, 40대를 살았다. 당신은 그 시기들을 다 겪어봤다. 이제 당신은 60대를 살고 있다. 그것은 후퇴가 아니라 다음 장이다. 젊은 사람은 아직 60대를 겪어보지 못했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나이를 다 겪어봤다. 그렇다면 누가 더 많이 아는가? 누가 더 깊이 이해하는가? 세 번째 연습, 지난 실수와 후회가 떠오를 때 과거의 나를 감싸주기. 밤에 잠들기 전 또는 혼자 있을 때 당신은 가끔 과거의 실수를 떠올린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다르게 했으면, 그때 내가 그 말만 안 했어도.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당신은 자신을 책망한다. 나는 왜 그렇게 멍청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해보라. 그 과거의 나를 조금 다정하게 바라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라. 그래도 그때의 나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 그때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만큼 알지 못했다. 그때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만큼 성숙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때의 당신도 그 순간에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지금 돌아보면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과거의 나를 미워하지 마라. 과거의 나를 용서하라. 과거의 나도 나의 일부다. 네 번째 연습,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이 나이 아니면 못 느끼는 순간 차기. 젊을 때는 못 느꼈던 것들이 있다. 빠르게 달릴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 나이가 들고 느려지고 조용해졌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순간을 찾아보라. 그리고 그것을 눈에 담아두라.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 그 빛의 각도와 따뜻함을 느껴보라. 손주가 당신을 올려다보는 눈빛을 천천히 바라보라. 오래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할 때 그 목소리의 익숙함을 음미해보라. 혼자 차를 마실 때
그 조용한 시간을 누려보라. 이런 것들은 작다. 대단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삶의 진짜 의미다. 젊을 때는 이것들을 지나쳤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이것들을 볼 수 있다. 그것이 나이 들매의 선물이다. 5번째 연습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산 나에게 인사하기.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라. 특별한 일이 없었어도 괜찮다. 평범한 하루였어도 괜찮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오늘 이 나이로, 이 몸으로,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잘 버텼다. 당신은 오늘도 일어났다. 오늘도 밥을 먹었다. 오늘도 누군가와 말을 나눴다. 오늘도 하루를 살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젊었을 때는 오늘 뭘 잃었지? 라고 물었다. 하지만 이제는 오늘 여기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버텨낸 것, 존재한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잘한 것이다. 이 5가지 연습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작은 연습들을 계속하다 보면 당신의 시선이 조금씩 바뀔 것이다. 거울 앞에서 한숨 쉬던 당신이 어느 순간 담담하게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젊은이와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던 당신이 어느 순간 나는 나대로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니체식 늙음 연습이다.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끌어안는 연습. 그것이야말로 진짜 용기다. 우리는 긴 여행을 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늙음이라는 풍경을 천천히 걸어보았다. 세상이 외면하는 그 풍경을 우리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 주름과 흰머리를 보며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젊음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젊음은 인생의 한 장일 뿐이다. 그리고 그 장이 지나갔다고 해서 책 전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일 수 있다. 젊음의 피부는 매끈하다. 하지만 그 매끈함은 아직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백지의 매끈함이다. 늙음의 얼굴에는 주름이 있다. 하지만 그 주름은 당신이 살아온 날들의 기록이다. 무엇이 더 의미 있는가? 백지인가? 아니면 이야기가 가득 찬 책인가? 젊음의 힘은 강하다. 하지만 그 강함은 아직 약함을 겪어보지 못한 강함이다. 늙음의 몸은 약하다. 하지만 그 약함은 많은 것을 견뎌낸 후의 약함이다. 무엇이 더 깊은가? 겪어보지 못한 강함인가? 아니면 겪어낸 후의 약함인가? 나는 평생 약한 몸을 안고 살았다. 사람들은 나를 강한 사상가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사실 약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약함이 나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 약함이 나를 더 진실하게 만들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지금 약하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 위치도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바로 그 약함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바로 그 약함이 당신을 더 다정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나는 강한 육체의 시대가 아니라 약해진 몸을 안고도 삶을 긍정하려는 늙은 자의 용기를 더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 용기야말로 진짜 용기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긍정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몸이 아프고 외롭고 세상이 나를 외면할 때도 긍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용기다.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다. 젊음이 지나갔다면 이제는 당신의 깊이가 빛날 차례다. 당신의 주름이 빛날 차례다. 당신의 느린 걸음이 의미를 갖는 차례다. 당신의 조용한 목소리가 무게를 갖는 차례다. 당신은 더 이상 젊지 않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젊은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다. 깊이, 인내, 지혜, 담담함, 다정함.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다. 세상은 당신에게 젊음을 요구한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세상의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이제 당신만의 기준으로 살 수 있다. 당신만의 속도로 걸을 수 있다. 당신만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한숨 쉬지 마라. 대신 이렇게 말하라. 이 얼굴이 내가 버텨온 얼굴이다. 이 주름이 내가 살아온 날들의 서명이다. 젊은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대신 이렇게 말하라. 나는 이미 그 길을 걸어봤다. 이제는 다른 길을 걷는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지 마라. 대신 이렇게 말하라. 그래도 그때 나도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오늘도 나는 여기까지 잘 왔다. 젊음은 선물이다. 하지만 늙음은 작품이다. 젊음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늙음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주름은 내가 도망치지 않고 버틴 날들의 서명이다. 흰머리는 내가 견뎌낸 세월의 훈장이다. 약해진 몸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짊어졌는지를 말해준다. 당신은 지금 아름답다.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아닐지 몰라도 당신만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질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섰을 때 당신이 조금 다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나, 니체는 여기서 이만 인사하겠다. 당신의 늙음이 당신만의 작품이 되기를. 당신의 주름이 당신만의 이야기가 되기를. 당신의 삶이 당신만의 철학이 되기를.